안녕하세요. 퉁치이탈리아입니다. 17번째 영화네요. 오늘 영화는 저번에 막스 오필스 영화 세 작품 보여드렸는데요. 그 막스 오필스가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 중에 한 분이 이제 오늘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저번에 보신 영화 그 다음에 미지의 여인에게서 온 편지부터 해서 포획 그리고 무모한 순간, 그런 어떤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고 50년 내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이 영화가 아마 53년인가 그럴 거예요. 마담 드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귀족 부인의 역할을 하는 게 이 다니엘 다리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헐리우드에서도 영화를 찍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는 영화가 다니엘 다리우 영화 중에서는 프랑스 여배우고요. 가장 인상이 깊은 영화가 아니었나, 본인 스스로도 가장 좋아할 수 있는 배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여전히 또 같은 분을 소환을 했는데요. 무모한 순간하고 포획에서 나왔던 우리의 위대한 제임스 메이슨이 다시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영화는 1952년 영화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영화죠, 그죠? 이 영화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엄청난 수준작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책 중에 다 꼭 봐야 될 1001개 영화 거기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외로 이 영화가 어마어마한 수작임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잘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너무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리고 최고의 콤비들이 만든 영화예요. 그냥 약간 인지도가 없는 감독이나 이렇게 뭉친 영화가 아니라 누가 만들었냐면요, 바로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감독입니다. 비운의 백작부인, 맨발의 백작부인이라고. 세 부인에게 보낸 편지, 이브의 모든 것. 특히나 세 부인에게 보낸 편지하고 이브의 모든 것은 연이어서 이 사람한테 2년 연속으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주게 되는 영화거든요. 클레오파트라, 엘리자베스 테일러하고, 그 다음에 리차드 버튼하고, 그 다음에 또 얼렉스 해리슨, 그 영화도 이 사람이 감독,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부어서 시나리오 작가부터 해서 감독, 최고의 감독이자 제작자이기도 했던 이분은 바로 그 유명한 조셉 맨키위츠입니다. 원래 독일 쪽 부모님 세대에서 유태인인데 독일 쪽 계통이라 독일어 쪽으로 하면 만키비츠가 될 건데 영어로 하니까 맨키위츠 이렇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감독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베르나르 헬만하고 미카엘 윌슨,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베르나르 버나드 헐만이라고 해야 되겠죠. 누구냐면 그 음악 감독인데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작품 하고 나서, 이 작품 전에 젊은이의 양지도 했었고, 이 작품 하고 나면 히치콕하고 본격적으로 작품을 하거든요. 히치콕이 미클로스 로자하고도 작품을 했지만 이 사람하고 사이코도 하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남자, 그리고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다들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리고 베르티고, 현기증까지.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 나왔던 택시 드라이버도 이 사람이 음악 감독이에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저 밑에 마이클이죠. 미카엘. 저는 자꾸 불어하고 막 이렇게 섞이니까 마이클 윌슨이죠.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이 작품 외에도 보면 프랑크 카프라의 옆에 이렇게 보면 멋진 인생, 제가 라이언을 베리모 얘기도 했죠. 제임스 스튜어트하고 도나리드하고, 저것도 너무 그 작품 자체가 완성도가 높잖아요. 그 다음에 젊은이의 양지부터 해서 아주 대표적인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이들이 뭉쳐서 만든 영화니까 엄청나죠. 1952년 작품이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작품입니다. 제임스 메이슨이죠. Five Fingers 해서 5손가락인데,
어떤 영화냐면요. 스파이 영화예요. 교본 같은 그런 영화예요. 저는 평점 거의 5점에 5점에 육박하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 자체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독 중에 또 오스트리아에서 유태인이라는 것 때문에 망명을 가서 엄청난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 있거든요. 앤스트 루비치라고요. 엄청 코믹하면서도 우아하면서도 그 안에 탄탄한 연출력을 갖고 있는 그만의 독특한 그런 세련미가 있는 위대한 감독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그레타 가르보의 니노치카, 그리고 그 다음에 The Shop Around the Corner,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To Be Not To Be. 그런데 그런 영화들도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그러다가 그 대사의 티키타카나 그런 거를 저작권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매번 걸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작품도 사실상 2시간 분량을 찍었는데 또 걸려가지고 2번 해서 이게 3번째로 해서 오늘 영화, 이 스파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장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거의 회화식으로 해서 끊어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먼저 인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제임스 메이슨이 하는 역할은, 이 배경이 언제냐면요, 스파이 영화니까 전쟁 중이겠죠.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때 무대는 터키의 수도 앙카라예요. 1944년 정도 됐고요. 아직 2차 세계대전 중인 거죠. 일종의 스파이 영화다 보니까 누가 기밀을 훔쳐내겠죠. 중요한 나라는 대사관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고요. 영국 대사관하고 독일 대사관의 어떤 그런 긴장 관계입니다. 영국 대사관에서 누군가가 1급 비밀을 빼내다가 독일 대사관 쪽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실화에 바탕을 둔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처음에 이걸 넘기는 사람의 정체를 모르니까 그걸 그 이태리 로마 시대에 유명한 웅병가 키케로 있잖아요. 키케로가 영어로 하면 시세로거든요. 시세로라는 이름을 그 당사자한테 붙입니다. 그게 바로 그 기밀을 훔쳐내서 파는 사람이 바로 제임스 메이슨인 거죠. 그래서 제임스 메이슨은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요. 거기서 기밀을 빼다가 돈을 받고 내다 파는 사람이에요. 독일 대사관에다가. 디엘로라는 인물입니다. 직업은 뭐 행정관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영국 대사관 대사의 하인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그리고 냉소적이면서 정치에는 1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을 쫓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드러나지만 그가 하인이라는 직업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 이유는 신사가 되는 법을 하인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신사가 되는 과정에서도 하인으로 배어있던 그런 어떤 몸의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극복을 못 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 다리우, 어떻게 보면 그 여주인공 역할이죠. 여주인공은 여기서 다비스카 부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메이슨은 디엘로, 부인은 다비스카 부인. 이 부인은 원래 살던 곳은 폴란드예요. 폴란드의 백작 부인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독일 쪽에 이제 백작이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원래 프랑스인인데 남편이 독일 백작이었다 보니까 프랑스로 가기에는 2차 세계대전 중이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살던 폴란드에서는 모든 재산을 독일에 몰수당해서 완전히 빈털터리 거의 그런 신세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터키로 흘러와서 지금 좀 나름대로, 예전에는 어마어마한 유럽의 사교계의 명사였던 거죠. 재력도 엄청났고. 근데 지금은 그때 시절의 향수를 느끼려면 처음에 무대가 어디냐면
터키 대사관에서 각 나라의 대사를 초대하는 그런 파티거든요. 그런 파티의 한 구석에 앉아서 음식 먹는 정도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신세에 있습니다. 그러고 또 이게 대사관에서 벌어지니까 어때요? 영국 대사라는 인물이 중요하겠죠? 프레데릭이라는 전형적인 대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독일 대사가 또 엄청 중요할 거 아닙니까? 영국 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중입니다. 왜냐? 폰 파펜이라는 독일 대사인데요. 폰 파펜이라는 이 극 중의 인물은 어떻게 보면 그 뒷배경은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잘 안 나오지만 분위기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래는 히틀러하고 상당히 가까웠고 히틀러가 그런 권좌에 올라가기에 그 받침이 됐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터키 대사라는 한직으로 밀려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대사가 등장을 하고 주인공하고 여주인공이 등장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기밀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기밀을 독일에서 먼저 스파이한테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디엘로라는 하인 디엘로가 직접 그 대사관, 독일 대사관의 한 인물에게 찾아가서 거래를 시작하자고 합니다. 근데 그 인물이 상당히 중심 인물이거든요. 여기서 모이세치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되게 어리숙하고 좀 멍청해 보이고 실수도 잘하고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이 유일하게 또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정보를 금고에서 빼서 그거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그 필름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모이세치를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모이세치는 어리숙하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 대사도 그렇게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본국에다가 얘기해서 또 20만 파운드라는 거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본국에다가 항상 문의를 해서 본국에 물어보고 답변이 오면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단 하나의 모이세치의 장점은 그 필름을 바로 현상할 수 있는 암실, 사진이 침이라 그 아래 암실에서 바로 현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나중에 본부에서 지시를 내리기에 돈을 주기 전에 그 암실에 가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게 맞으면 그때 돈을 줘라 이런 지령을 나중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이세치가 그렇게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니고 배신하거나 그런 인물은 전혀 못 되는 아주 그 보면 좀 비루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이 사람한테 뭘 갖다가 맡기기에는 너무나 어수룩한 점이 많고 그 대사는 실질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본국에서는 항상 장군하고 그리고 리히터라는 중령이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리히터 중령이 이 앙카라로 오게 되는 거죠. 왜냐? 직접 그 정보를 파는 디엘로를 만나서 그 정체를 알고 싶은 겁니다. 시세로의 정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앙카라로 오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 영국에서도 자꾸 정보가 새 나갈수록 그 정보가 새 나간다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대사관 안에 누가 스파이가 있구나 해서 좀 더 그거를 갖다가 잘 조사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영국에서 오게 되는 정보 요원 트레버입니다. 그러니까 큰 축에서 보면 주인공 디엘로 하인 역을 맡은 디엘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비스카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 대사가 있는 거죠. 영국 대사 프레데릭, 그 다음에 독일 대사 폰 파펜, 그리고 그 디엘로가 제일 처음에 찾아가는 그 어리숙한 독일의 행정관 같은 사람 모이세치, 그 다음에 모이세치가 못 믿어서 결국은 모든 키를 쥐고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온 리히터 중령,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트레버라는 정보요원, 그리고 뭐 몇몇 같이 이제 게스타프하고 이쪽 독일에서는 움직여 다니고 영국 요원이 좀 더 붙고 해서 전체적인 상황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대충 분위기는 아시겠죠? 한번 이 안에 상당히 보면 서스펜스도 있고요. 영화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잘 짜여진 영화입니다.
이 정도의 줄거리를 만들기가 이런 것도 걸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돌려야 되는데 이걸 찍다 보니까 챕터를 열 몇 개로 나눠 놨는데 그 챕터가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너뛸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장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원작이 있어요. 사실 여기 등장하는 모이세치라는 인물이 결국은 전쟁이 끝나고 책을 발간합니다. 그게 이제 그 시세로 사건에 대해서 그런 책인데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주인공인 디엘로 하인이 독일에서는 그걸 시세로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영화 제목은 다섯 손가락이 아니라 거기는 그냥 시세로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다 내용에 근접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게 책으로 나왔고 이게 사실이라는 그 얘기로 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 갈게요. 지금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조금만 돌려볼게요. 이게 챕터가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첫 장면입니다. 첫 장면은 이거보다 훨씬 앞에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그 영화의 시작은 터키 대사관의 파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대사들이 이제 초대를 받았고요.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이 사람이 바로 폰 파펜 독일 대사입니다. 근데 독일 대사가 이렇게 들어와서 옆에 있는 아시아 쪽 대사하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음악이 어떤 음악이 흘러나오냐면 바그너의 반지라는 오페라의 발키레에서 약간 전쟁 아리아 같은 게 있어요. 오호 도요 뭐 이렇게 해서 여자 성악가가 부르는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전쟁 시점에 그런 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 바그너의 오페라를 넣은 것 같대요. 그래서 바그너의 노래 부르는 성악가의 노래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머리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독일 대사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한쪽에 앉아서 열심히 무언가를 챙겨서 먹고 있는 이 부인이 바로 다니엘 다리우가 연기하는 다비스카 부인인 거예요. 저 한쪽 끝에서 저 맥주를 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이 독일 대사가 와서 샴페인을 마실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샴페인이 막 준비돼 있으니까요, 파티니까. 근데 자기는 뭐 맥주 됐다고 하고 열심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대화의 주된 내용은 앉으니까 너무 요새 힘들다. 그래서 돈을 좀 융통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독일 대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죠. 애둘러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의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예전에 사교계에서 사람들을 엄청 많이 아는데 뭔가 정보를 팔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스파이가 되어 보겠다고 고용을 해줄 수 없냐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일을 하려고 하냐고 하면서 그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에 이제 주요 장면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그 인물이 살짝 지나가는 그 인물이 바로 모이세치고요. 이제는 이제 모이세치하고 독일 대사는 이미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국 대사가 오니까 영국 대사가 이제 입장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장면은 이제 독일 대사하고 모이세치는 이제 대사 관저로 가는 장면이에요. 가고요. 내려서 그녀가 돈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저거는 지금 모이세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돈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혹시나 그 사람 정보원으로 쓰면 어떠냐 이런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벌써부터 캐릭터 자체가 판단력이 되게 떨어지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제 모이세치가 이제 자기 근무하는 거기로 돌아가는 장면이고요. 그때 웬 사람이 나타나서 문 앞에 서서 같이 들어가자 조용히 하고 이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제임스 메이슨이잖아요. 디엘로가 들어가서 이제 거래를 트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좋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20만 파운드에 거래를 하자 하는데, 여기서 뭐 디엘로 자체가 판단이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리숙한 상태로 해서 움직이니까 디엘로가 얘기합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다가 연락을 하라고 하고, 그때 만약에 그 모든 게 예스가 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노면 연락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본인의 대사관 관저로 가는 겁니다. 영국 대사관이죠. 그러면 영국 대사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이제 본인이 화인으로서 얼마나 엄청난 전문적인 실력을 갖췄나, 그런 걸 보여주겠죠. 그냥 상상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모든 이 서류 같은 거, 약속 이거를 갖다 체크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대사가 올 거거든요. 그럼 미리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하고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제 대사를 맞이하는 거죠. 대사가 이제 조금 있다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대사 저런 거를 이렇게 케어를 해주면서요.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다비스카 부인을 위해서 일한 적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다비스카 부인 남편의 그 시종으로 3년 동안 일했다. 그리고 다비스카 부인을 이제 잘 아는 거죠. 그러면서 둘의, 사실상 다비스카 부인을 좀 흠모하는 그런 어떤 그 제임스 메이슨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수를 너무 안 한다, 너무 완벽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요한 장면입니다. 결국은 모이세치가 그 어리숙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 독일 대사도 그렇게 힘이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결정은 본국에서 하게 됩니다. 장군이랑 나중에 이쪽으로 파견되게 되는 리히터 중령이랑.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전문이 온 거예요. 그걸 읽어주는 겁니다. 너가 일단은 20만 파운드가 돈이 왔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한테 그 필름을 받고 암실에 가서 그거를 갖다가 인화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하고 돈을 전해줘라.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거래를 하러 온 거죠. 그 저쪽에 왼쪽에 이거 보이죠? 이 금고. 그런데 이제 돈을 준비해서 주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어리숙하고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상부에서 지시한 대로 이제 막 돈을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순간에 돈을 뺏으면서 여기 금고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그 암실에 가서 그거를 인화해서 옵니다. 그동안 이제 이 제임스 메이슨은 하인 디엘로는 요 공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금고 쪽으로만 이제 시선이 향해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다시 챙기고요. 내려가서 암실에서 작업을 하고 이제는 거래가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어둠이 쫙 깔렸는데 어디로 갈까요? 디엘로가 향하는 곳은 자기 옛 주인의 부인인 다비스카 부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네. 네,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5,000 파운드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집을 옮기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대가로 5,000 파운드 줄 테니까 그 대가로 집 옮기고, 그 공간에서 내가 요새 새로 하는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날 장소가 필요하니까 거기서 룸 하나만 마련해 주고 파티를 하던지 해서 본인 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5,000 파운드를 주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000 파운드나 그렇게 큰 돈을 주면서 너무 일이 작은 거 아니냐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냐 뭐 이렇게 되니까 좀 더 벌 거고 그래서
언젠가는 남미로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도 이제 상하 관계가 좀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도중에 이 백작 부인이 디엘로 보고 브랜디 한 잔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디엘로가 브랜디를 한 잔 두 개를 꺼내서 조금 따르고 그래서 같이 마시려고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아니 내 거만 가져와야지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해서 그 자기 잔에 있는 위스키를 백작 부인의 거기에다 합쳐가지고 그냥 잔 하나만 갖다 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점점 이제 디엘로가 돈을 회수해 오면서 이제 디엘로의 그런 부분에 좀 속박이 되잖아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키스를 하고 난 뒤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백작 부인 보고 저기 가서 브랜디 한 잔 가져오라고. 예, 그렇게 약간 이제 상하 관계가 좀 뒤바뀌는 그런 장면도 나중에 나온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데 그 비즈니스 뭔데 하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좀 공모를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아주 그 관심을 표시합니다. 이 백작 부인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4 hours.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문서가 독일 거기에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파견될 중령이 나오는 거죠. 네, 장군이고요. 지금 보면 여기가 모이세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장군이고요. 지금 이 머리가 보이는 이 사람이 바로 리히터 중령이죠.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일을 하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너무 재밌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가 갔는데 그 장군하고 아까 리히터 중령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스탠스가 원래 믿지 못하고 혹시 그 제임스 메이슨이 정보를 주는 사람이 이중 첩자 아니야? 영국 첩자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 중에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서 20장인가 그렇게 정보가 갔는데 거기에서 이게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어떤 특정 장소에 내일 폭발을 한다는, 시설을 폭파한다는 폭격에 대한 어떤 장소,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장군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냥 둬버리는 겁니다. 진짜인지 알아보기에.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폭격을 맞은 거죠. 독일 쪽에서. 그러자 지금 오버랩 되면서 누구예요? 독일 대사거든요. 독일 대사의 스탠스는 이 정보를 확실히 믿는 쪽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뉴스를 보고, 그 신문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 공격했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대응해서 피신이라도 시켰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멍청하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이런 행동을, 그걸 확인한다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황당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해서 분노합니다. 네, 분노하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죠. 지금 좀 전에 그냥 넘어갈게요. 좀 전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요. 막 이렇게 금고 같은 거 돌리는 거 살짝 보셨죠? 그러니까 금고를 돌리는데, 잠깐만요. 지금이 어떤 장면이냐면, 매번 보면 금고를 돌려가지고 금고에서 서류를 찾아내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여기 있는 의자를 옆에다 붙여가지고요. 여기 전등에다가 그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 항상 보면 전등에 와트 수가 좀 있는 전구를 갖고 있다가 그 전구로 바꿔 끼워서 불을 환하게 한 다음에 그 꺼낸 정보를 일일이 사진으로 찍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무리를 하기 직전에 바로 이 대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전구를 갈아 끼우지를 못했어요. 원래 이제 그 전구가 지금 본인이 갈아 놓은 그 전구가 지금 꽂혀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대사가 들어와서 이걸 좀 켜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켜면 원래와 다른 지나치게 밝은 전구가 켜지게 되니까 지금 당황한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그때 전화가 오고요. 그때 켜달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전구가 지금 전구가 너무 오래돼서 고장이 났으니까 내가 그걸 교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은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래도 우리 정보가 좀 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비밀리에 하고 있는데 이제 저쪽에 문이 좀 열린 것 같으니까 하인 보고 문을 닫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지금은 이제 바로 그런 정보가 좀 누설이 되는 느낌에서 지금 이 사람이 바로 그 영국 정보원인데 그런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누가 범인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영국에서 그 앙카라로 곧 파견이 될 그 트레버입니다. 정보요원. 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동시에 떠서 어떻게 되냐면 같은 날 떠서 그 리히터 중령은 스위스 담배 상인인 것처럼 독일 대사관으로 가서 자기가 이제 직접 권력을 맡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트레버는 영국 대사관으로 온 겁니다. 와서 이제 같은 정보 요원이고요. 그 다음에 대사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 중령이 왔잖아요. 중령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담당할 거고 내가 시세로를 만날 거다. 정보를 주는 사람을 직접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본국으로 직접 장군한테 내가 연락을 취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대사잖아요. 그럼 난 뭐를 해? 그러니까 외교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는 대사 당신에게도 그런 정보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둘의 스탠스는 이야기를 진행시키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게 이 사람은 그 제임스 메이슨이 주는 정보가 완전히 확실한 정보니까 확실한 루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계속 처음부터 그 의심을 거두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 특이한 결말로 또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장면은 어디냐면 이제 그 집을 옮겼죠. 이 백작 부인 다비스카 부인은 옮겨서 매일이랑 파티를 열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기 한쪽 끝에 여기 보면 두 명이 앉아 있죠. 하나는 모이세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그 좀 전에 그 리히터 중령인 거예요. 그래서 왜 왔겠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 비밀방을 하나 마련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 비밀방에서 직접 처음으로 제임스 메이슨을 만나려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 와 있으니까 저쪽 시선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 이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 만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거래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여러 가지 저런 포지션에 여기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인물이 저는 보면 이 영화에서 엄청나게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좀 때려보면 우스꽝스러운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자기 과신에 있는 그런 어떤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독일을 이 감독이 맨키비치가 좀 비꼬고 있고 독일의 패전에 대한 부분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패전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좀 받아들여져요. 어떤 인물이냐면 정보가 제일 처음에 바로 갔는데도 그 정보를 갖다 이중첩자가 아닌가를 의심을 했고 여기서 보면 돈을 가지고 있었군요. 당신은 누구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또 진실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영국 대사의 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당신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안 믿죠. 거봐요. 이런 어떤 농담 속에서 진실이 있는 이런 게 바로 어네스트 루드비치 스타일, 루비치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이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상대편 통해서 그냥 억지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러면 정말로 이 돈 때문에 하고, 돈이 나한테는 모든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어떤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당신이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몰아가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이거든요. 진실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 생각하는 것만 믿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 같은 경우에도 이 뒤에 금고가 있거든요.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조소하는 그런 비꼬는 듯한, 이 모든 게 우스꽝스럽다는 듯한 이런 느낌이. 네,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황당한, 자, 이제 돈은 점점 더 거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권도 좀 만들고, 그리고 나 남미로 가고 싶어. 당신하고 같이 가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서서히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키스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너가 좀 술 좀 가져와 보지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영국에서는 점점 더 이 정보가 새어나가는 데 대한 어떤 긴장감이 커지는 거죠. 그 상대방 독일 대사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하나겠죠 하고 이제 또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만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영국 쪽에서도 뭔가를 낌새를 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 중령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만나지 말고 다른 곳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그 무슬림 예배당 같은 게 있는 거기서 다음에는 만나자. 그리고 또 제안을 합니다. 정보가 좀 특별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 정보를 줄 때는 2배를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해요. 하고, 그런데 여기는 또 긴장감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는 그 금고 번호를 바꾸고요. 이게 금고거든요. 그거를 거기에다가 경보기를 다는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줄 모르니 설명해 달라는 거는 이 금고를 돌리는 이 휠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휠이 움직이면 바로 경보등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점점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거기에서는 어떤 정보를 이번에 주면 2배를 주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지금 경보기가 달려있고 저 번호도 다 바꾼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는 거의 일을 다 망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그런 느낌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넘어갔네요.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슬람 예배당에서 만나기로 한 그 장소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그 2명이 가 있는 거죠. 모이세치하고 그 다음에 그 중령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처음으로 20분, 30분이 지나도 처음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모든 서류는 다 준비됐습니다. 여권도 다 만들어졌고 거기에 이제 몇천 그 파운드의 돈이 들어서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만들어졌고 이제 리오데자네이로가 이제 최종 행선지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가서 이제 행복한 삶을 이제 꾸리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일은 스톱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 떠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백작 부인이 이제 우리의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때 제임스 메이슨이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번 돈은 남자 것이죠. 그건 내가 번 돈이야. 그리고 그 돈을 너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주는 거야. 예, 착하게 굴면 그렇게 주는 거야. 하고 이제 서로 거기서 바꾸어진 이름이 로베르토 모양이죠. 그러면서 그 로베르토 하면서 미래를 꿈꾸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든 게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내일 이제 떠나는 거 준비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여기서 대사관 직원이 그 영국 대사한테 그 편지가 왔다고 이런 우편물을 전해주거든요.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정보원 트레버가 그거 다 금고에 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걸 딱 여러 가지 보던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저 엽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유심히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여인의 향수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트레버가 뭐하니 그러니까 뭔가 요새는 보기 힘든 향수가 느껴지는 그런 편지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가려는데 어제 그 9시부터 10시까지 뭐 했냐고 물어봅니다. 트레버가.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죠. 일상적으로 산책도 하고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혹시 너 예전에 해서 다비스카 부인도 모셨으니까 그 다비스카 부인이 스위스 자주 갔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 여행 많이 가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비스카 부인이 오늘 아침 비행기로 스위스를 갔대요. 갔다고 얘기합니다. 좀 이상한데? 그 정도 생각했겠죠? 지금 표정은 좀 이상한데? 나랑 해서 내일 저녁에 리오데자네이로 가야 되는데 예,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마 즐거운 여행 될 것 같네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130만 파운드를 들고 갔거든요. 여기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죠. 어떻게 해서 본 돈입니까? 네.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막 불이 나게 걷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이제 정보원이 따라 붙죠. 이제 카페에 가서 전화로 가서 물어봅니다. 먼저 그 공간, 그 자기들이 마련한 그 공간, 예, 좀 큰 집으로 가서 파티하고 하라는 그 파티하는 그 집의 일종의 관리인이죠. 근데 오늘 아침에 스위스로 갔는데 완전히 가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은행에다가도 전화를 해요. 은행도 다 인출을 해서 갔습니다. 그 돈을 그대로 맡겨둔 걸 그대로 찾아갔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거를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죠. 원래는 안 하려고 했던 그 40만을 100만으로 올리면서 좀 전에 전화기를 받은 사람은 모이세치죠. 모이세치한테 전화를 합니다. 너희가 필요한 정보 줄 테니까 이번에 100만을 다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감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중에 누가 범인이 있을 텐데 네. 자, 이제 저 금고를 보고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나가서 상황을 봅니다. 보세요. 경보기가 문제인 거죠.
자, 아래를 이렇게 보니까 아, 선이 저쪽으로 연결돼 있구나. 그러면 저쪽 방만 전원을 차단하면 가능하겠는데? 하고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전원을 차단을 합니다. 저쪽 방만. 그리고 들어옵니다. 아, 소리가 나지 않죠. 성공을 합니다. 예, 그리고 번호 바꾼 거는 뭐 문제도 안 되죠. 그래서 먼저 그 편지를 일단은 자기가 갔고요. 그 편지가 아무래도 찜찜하니까. 그리고 서류를 꺼냅니다. 이제 평소 때처럼 이제 찍으면 되는 거죠. 아! 그때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도 전원이 나갔잖아. 그러면 여기서 찍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옆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방은 익숙하지가 않죠. 그죠? 본인이. 그러니까 일단은 커튼까지 해야 되고, 평소 어떻게 보면, 그 사진 찍는 장면이 상당히 보면 그 하인으로서의 기계적인 삶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거를 딱 잡아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전구로 교체를 하고 이제 찍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 전구는 그대로 둔 채 지금 문을 엽니다. 너무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청소부인 겁니다. 그래서 청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꽝 닫고 나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나가죠. 그런데 나가려고 보니까 여기에 너무 먼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기를 가동을 시키는데 작동을 당연히 안 하죠. 작동이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성냥을 가지고 캐서 결국은 그 제임스 메이슨이 내려놓은 거를 다시 전원을 켜서 청소기를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저 전구는 그대로 둔 채, 자, 이제 돌립니다. 네, 여기서 울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범인이 나타났다고, 그놈 봤어요 하면서 막 뛰쳐나갑니다. 스스로. 사람들은 들이닥치고 의심이 되는 거죠. 일단은 누가 의심이 돼요? 일단은 디엘러가 의심이 되는데, 디엘러가 그놈을 잡아라 하고 나갔으니까 아직은 의심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됐습니다. 자, 움직입니다. 아직도 의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없어진 거는 편지 하나밖에 없고요.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전구가 있는 거예요. 아, 사진을 찍었구나. 이제는 모든 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이제 잡으러 가야죠. 잡으러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되게 미묘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기를 하는 사람은 두 측이 다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독일 쪽은 지금 제임스 메이슨 디엘로가 아주 중요한 지금 100만 파운드의 가치를 지닌 정보가 있으니까 그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 정보 때문에. 그래서 게스타포가 둘이 깔리는 거고요. 이쪽은 당연히 정보원이, 또 영국 쪽은 아까 트레버하고 다른 정보원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복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탄불에서 거래를 하자고 아까 모이세치한테 전화를 했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앙카라에서 이스탄불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들어오면서 탑니다. 열차 안에서 막 뒤지고 움직여 가죠. 뒤져야 되겠죠. 그런데 얘기합니다. 여기는 못 들어간다고. 거기는 예약되어 있는 손님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그 예약된 손님이 있는 곳에 이미 게스타포 2명은 자리를 차지하고 옆에서 디엘로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포기하고 나중에 이스탄불 도착해서 만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이제. 자, 기차는 출발하고, 이제 옆 칸에는 게스타포가 이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편지, 그 수상한 편지를 듭니다.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일까요? 편지는 바로 다비스카 부인이 영국 대사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용은 더 이상 이렇게 국유력적으로 살기 싫어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스위스에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친애하는 당신과 연합군 측에 얘기를 한다. 당신의 충직한 하인인 디엘로는 바로 당신이 잡고자 하는 그 독일군의 정보를 넘기는 첩자다. 팔아넘긴 그 사람이다. 거기에 이제 분노해서 그걸 찢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속된 장소로 이제 온 겁니다. 이 장소는 어디냐면 조금 전으로 돌아갈게요. 네, 조금만 전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장소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 디엘로가 잘 아는 이스탄불의 그 지배인부터 해서 잘 아는 이스탄불의 카페거든요. 다시 돌아갔네. 내리고. 계속 이제 따라서 가는 거고요. 네, 여기가 카페에 온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잘 안 잡히네요. 여기서 이제 멈췄으면 너무 좋겠는데. 네, 좀 전에 이제 그 열차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계속 이제 그 영국 정보원들은 이제 미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디엘로는 장소에 온 겁니다. 이 장소는 어디냐면 이스탄불에 있는 카페인데, 여기 지배인부터 너무 잘하는 카페죠.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모이세치를 만났습니다. 100만 달러를 받기로 한 정보를 이제 교환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일단은 여기 터키의 전통술도 좋으니까 술 한잔 하라고 하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영국 정보원도 오게 되죠. 그런데 영국 정보원은 들어가려 그러니까 그 디엘로의 친구인 지배인이 막습니다. 그 방은 절대 못 들어간다고. 예,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런데 영국 한쪽에는 이제 그 게스타포 2명이 있고요. 한쪽에는 영국 정보원이 밖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고요. 돈을 챙겨서. 예,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와서 그 비밀방이 있냐, 그쪽으로 우리 가고 싶은데 하니까 이제 막죠. 차단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밖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이 편지를 지배인 보고 좀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그 디엘로한테. 약간 작전을 수정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엘로를 죽이면 안 되니까 일단은 디엘로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디엘로하고 순순히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그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독일 게스타포드는 거래가 끝나면 죽여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복합적인 상황이. 그런데 이제 거래를 끝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디엘로가 모이세치한테 너 이제 그 필름하고 다 갖고 나가면서 너 조심해야 될걸? 저기 영국 그 정보요원도 있으니까 너 영국 정보원에 총 맞을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그 게스타포하고 같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조금 있다가 펼쳐질 거예요. 이제 거래하고요.
이게 조금 넘어가는 게 좀 힘드네요. 네. 그리고 지금 모이세치하고 둘이는 이제 나갔고요. 게스타포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이렇게 보호해준다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영국 본부까지 같이 가야 될걸요? 그런데 그건 사양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총을 못 쏘거든요. 여기 그 공공장소에서는 여기 중립지대라 그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뻔뻔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니까 여기서 이제 화가 난 거죠. 너 같은 쓰레기는 처음 본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든지 말든지 나는 너희들하고 안 가. 여기서도 총을 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붙는 거죠. 저기서도 이제 그 모이세치는 다 이렇게 안전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죽이러 가는 거죠. 이제 죽여도 되는 거죠. 다 거래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합류를 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마침 장례식 행렬이 지나가고, 그때는 더더욱 총을 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모자까지 벗어야 되고, 이 기회를 틈타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도망을 잘 가요. 네. 저런 인파 속에서 어떻게 잡겠어요? 지금 양 진영에서 다 잡으려고 다니는 겁니다. 그 엄청난 그 공간을 탈출을 해서 결국은 탈출해 저기 배를 타고 저렇게 일단은 하는 장면까지 보여줍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프로텍팀.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게스타포잖아요.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는 거죠. 나 틀림없이 확신한다. 같이 가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것 같았다. 그 사람 영국 정보원인 것 같다. 영국 그 정보원들이 풀어주더라, 걔를 그냥. 키케로를 놔줬다고 하잖아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처음에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줍니다. 그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모이세치한테. 일단은 그 받은 정보를 인화를 해야 되잖아요. 암실에서. 그래가지고 암실에서 지금 인화를 했냐고 막 다그치니까, 아니, 나 실수해서, 너무 긴장해서 실수해서 지금 못했다고, 다시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보면 술도 마시고 그랬잖아요. 약간 얼뜨기 비슷하게 이렇게 항상 행동을 하는 이런 부분이 약간 유머 코드도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전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도 하고 약간 느슨하게 만들기도 하는. 네, 자, 이 장면 제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대사관 직원이 하나의 서신을 가지고 옵니다. 독일 대사가 보낸 서신입니다. 이 중령한테.